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혹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커피 한 잔, 차 한 잔만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응급실에 실려온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검사를 했더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신다고. 그나마도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80%가 물입니다. 혈액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음식 없이는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스스로 탈수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가장 먼저 혈액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묽은 죽이 되어야 할 것이 된장찌개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피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더 힘을 써야 합니다. 혈관벽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피가 뭉치는 것입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따라 흘러다니다가 어딘가에 걸리면 그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면 하지 혈전증입니다.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들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탈수 상태인 시간입니다. 실제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가 말하길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갔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소변이 진해집니다. 노폐물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장 조직에 손상이 옵니다. 만성적으로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변 속 미네랄과 염분이 결정화되어
돌처럼 굳는 것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생긴 결석은 재발하기 쉽습니다. 평생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합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뇌도 물 부족에 매우 민감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단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한 실험에서 성인들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그룹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모든 면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지 물을 마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물 부족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진다면 탈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소화기관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침, 이액, 장액 모두 물로 만들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찹니다. 변비도 생깁니다.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치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변비,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수분 부족입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드시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마셔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것만으로도 해결됩니다. 장이 촉촉해지면 연동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피부도 물 부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다면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보십시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탄력을 잃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안쪽에서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폐물 배출도 도와줍니다. 피부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 피부가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방법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관절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십니까?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커집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움직일 때마다 뻑뻑하고 불편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액이 늘어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찾아 싸웁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면역세포들의 이동이 느려집니다.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난방까지 하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호흡기 점막이 마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셔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기 예방에 물을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접어든 것입니다.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물을 적게 마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둔해지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하루 수십 리터의 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신장에 더 큰 부담입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부전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물을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중간에도 조금씩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기력이 없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관찰해보니 하루에 물을 두세 잔도 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때 국물 조금 드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간호사가 정성껏 챙겨드리며 물 마시는 양을 늘렸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훨씬 생기 있어 보이셨습니다.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물을 충분히 드시게 했을 뿐이라고. 가족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다며 감탄했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는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죽어갑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뇌세포가 굶주립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와 관련이 깊습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뇌졸중이 반복되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기억력도 좋습니다. 판단력도 명료합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사드시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근육에도 물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운동 능력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 근육 감소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회복도 더딥니다. 심하면 와상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간 건강에도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각종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화학 반응에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간에 쌓인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수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지방간 환자들에게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도록 했더니 간 수치가 개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로 감염 예방에도 물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요로 감염에 자주 걸리십니다. 방광염, 신우신염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십니다. 항생제를 먹어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서 세균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오래 고여 있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 소변을 자주 보면 세균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방광과 요도에 자극을 줍니다. 배뇨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분 섭취는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조절해서 야간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조절에도 물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더우면 땀을 흘려 열을 식힙니다. 땀은 물로 만들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열사병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와 열사병이 동시에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에도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조한 실내에서 난방을 하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니 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여름만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에도 물이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을 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탈수가 됩니다. 갈증도 더 심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당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온몸에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혈압 환자가 물만 마신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을 먹을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십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이 식도에 걸려 궤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녹지 않아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그래야 약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마릅니다.